여론몰이로 200석 안 속는다. 지금 이제 오늘 재판에 갔죠. 이재명이가. 그러면서 이게 뭐 검찰 독재라서 내가 재판에 간다. 아니, 지가 온갖 폐악과 폐륜을 저질렀으니까 재판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그 와중에 차 안에서 뭐 유튜브로 중계를 하면서 배현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진짜 배현진은 지금 초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배현진이 발끝도 못 쫓아가겠어요. 아니, 여기 아프다고 하면서 뭐 난리를 치고 그 하도 엄살을 떠니까 국민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하는데도 뭐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현진 정말 황당하게 그 돌덩이로 그렇게 무섭게 두드려 맞고 타격을, 배현진도 테러죠. 그런데 배현진은 폭행이고 자기는 테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이가 제발 나 이제 거론하지 말아라. 배현진이가 꿋꿋하고 배현진이가 늠름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열한 놈. 네, 이재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조무리로 200석 여기에 뭐 들뜨지 말아라. 막 그 이재명이가 우리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러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조가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저쪽이 이제 뒤집혀가지고 막 압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쟤네들의 수법, 꼼수,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저질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때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문재인이 이른바 찌질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 문프 인이 마음대로 해. 뭐 40 몇 프로 임기 말로 끝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5년 만에 정권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40 몇 프로로 인기 끝에 사람들의 환호 끝에 뭐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보 중에 바보요. 찌질이 중에 찌질이요. 정말 민주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폐륜을 저지른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런데 그 문재인이가 맨날 주물르고 마사지하고 부둥켜 안고 손에서 그냥 비비고 있었던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는요 수십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직원이 뭐 3명, 3명 아니고 3명, 뭐 2명, 정말 5명이 넘어가는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ARS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표본을 그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쪽에 굉장히 유리한 표본, 즉 모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화 몇 통 돌리고 아유 안 되면 여기에서 그냥 그 쓱싹 해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아니 이재명이라면 치를 떠는데 웬일이지?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나오니까 보수가 여론조사를 응답을 하지 않는다. 하긴 저도 받지도 않아요.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보수가 응답하지 않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 열심히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이 말하는 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띠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고요. 저 그래서 20대라고도 해보고요. 30대라고도 해보고 40대라고도 해봤습니다. 문제의 40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을 정말 영세 이 구멍가게 여론조사 기관을 쫙 모아가지고 장난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뭐 200석이라는 동, 뭐 170석이라는 동.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식 선거 일부터 정말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민심이 진짜 선거 결과하고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닥 민심이 확 뒤집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네, 진저 마르자르님께서 잊지 마세요. 저쪽 놈들 승리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들 탄핵시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죠. 지금 이 시점에 분열은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저 악마들 입도 아깝죠. 아가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번엔 이 사가 답입니다. 네, 그리고 고욱주님께서 우리 고욱주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당 지지도에서도 제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한 거는 조국당이 상당히 견고한 지지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국당의 박은정을 비롯해가지고 김준영이 아주 총공세할 황운하까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국당은 살집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뼈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국은 지금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조국당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40대, 50대의 아줌마들인데 그 아줌마들이 자기네들 커뮤니티에서 글을 써요. 역시 남자는 키 크고 훤칠해 봐야 된다. 아우, 문프가 잘생겨가지고 내가 지지했었는데 아, 조국도 잘생긴 것 같다. 굉장히 얇고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종시에 국회를 옮긴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충청이 화끈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충청의 지지율이 폭발했고요. TK도 응답했습니다. 지금 이제 PK가 상당히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더 다들 이제 막 뒤집히고 있는데 PK는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는데 결국 PK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PK의 이른바 즉 양산 또 노무현 대통령 뭐 봉하마을 뭐 이런 데서의 뭐 스멀스멀한 그 기운 이게 좀 걱정돼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결국은 TK, PK 한 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진중권이 CBS에 나와가지고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나 이제는 못해 먹겠다. 그리고 왜 이렇게 편파를 하냐. 아니 한동훈이가 개같은 정치인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욕설하고 뭐 5.18 모독하고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왜 내가 얘기하면 맨날 끊으라고 하느냐. 응? 이러면서 생방송 중에 이제 돌연 하차를 선언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봤던 진중권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는요, 이른바 20, 30, 40 굉장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우장산 쪽에 살 때 어떤 한 피부과에 갔는데 개업을 했는데 부잣집 아들인지 엄청나게 번쩍번쩍하게 피부과를 차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진중권 선생하고 같이 이 방송하시죠. 저 진중권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여길 왜 왔지? 엄청나게 또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정말 속없이 진중권 좋아하고 이랬던 이른바 강남 좌파부터 그 사람은 뭐 부모는 강남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젊은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인테리어가 끝내주는 피부과를 차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중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중권이가 한 건 한 거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 네, 양영주님께서 진중권 이 철난 것 같다. 네, 이러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여론조사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군데를 픽업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이용 의원이 37.8, 추미애가 37.5. 그러니까 0.3% 차이로 이용 의원이 이겼어요. 이용 후보가 이긴 게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은 제가 늘 선거는 흐름이 중요하다. 추세가 중요하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남갑이 뒤집혔습니다. 하남갑 한번 해볼만 합니다. 하남갑에 11명인가가 몰렸었죠. 국민의힘에서. 왜 몰렸겠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이제 좀 정치 지형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이번엔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오래 국회의원을 해먹은 사람들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언제적 박지원인데 80 넘어가고 치매인지 헛소리인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줘야 됩니까? 추미애도 그만해야죠. 여러분 진짜 그만해야 됩니다. 자, 윤희숙 39.8, 전현희 34. 자,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하다하다못해서 어떻게 전현희한테까지 처발리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희숙 이 우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윤희숙 그 후보가 올린 SNS를 보니까 전현희하고 선관위에서 하는 이 토론을 했는데 완전히 전현희를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찍었는데 전현희는 아주 표정이 그냥 못 씹은 얼굴이고요. 윤희숙은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면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전현희 보고 아니 당신은 뭐 90%를 그렇게 세종시에 있는 그 국민권익위원장 그 실에 맨날 지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모토를 맞느냐 그만뒀어야지 이러면서 완전히 보내버렸나 봐요. 그리고 분당을 이 김병욱이가 뭐 알몸으로 자기 이 프로필을 찍었다 이러는데 글쎄요 이거 뭐 약간 바바리맨 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김병욱 34.5 김은혜 40.2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난 조사입니다. 아니 분당을 해서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김병욱이가 그동안에 뭐 현수막도 많이 걸고 뭐 여기저기 난리를 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의힘을 고대하고 있었던 여기서 김민수가 진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분당 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 끝까지 강력 대응하겠다. 그리고 공수처 빨리 나 불러라. 근데 공수처는 아직까지도 우리는 뭐 조사할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정치적으로 아주 악질적으로 짓거리를 한 게 공수처입니다. 정말 공수처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쇼하는 거 싫어하죠. 그 다음에 마음에 없는 말 안 하죠. 그런데 또 자기가 같이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리 엄청나죠. 아마 이종섭 대사의 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솟구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뭐 도주대사도 아니고 뭐 런종섭도 아닙니다. 호주는 우리하고 매우 중요한 나라고 방산 협력이 정말 끝내주는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도 호주하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야 됩니다. 이종섭 대사를 임명했을 때 제일 발광을 한 게 어딥니까? 중국입니다. 북한입니다. 중국하고 북한이 발광을 한 거면은 정말 적절한 인사를 했고 최고의 카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습니다.